우리의 복원을 근로인민 대중을 위한 가장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복원으로 발전시켜 주시리요. 크나큰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의 사랑의 자욱은 수도 교외에 자리 잡고 있는 복원 산소 공장에도 뜨겁게 우려 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주체 배고 2016년 5월 29일 복원 산소 공장 건설장을 찾으시어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공장으로 꾸리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찾으셨던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제일 훌륭한 복원산소 공장을 안겨주시고 공장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명당 자리에 그 터전도 잡아주셨으며 강력한 건설 역량까지 파견해 주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공장에 도착하시는 길로 공장 배치 계획안과 설계안부터 여야하시면서 이 공장은 우리 인민들이 이용하게 될 의료용 산소를 생산하는 공장인 것만큼 복원 마신하게 또 위생성이 최대로 보장된 공장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서 선차적인 사업이 복원사업이라고 하시며 이 사업에 힘을 넣어 우리 인민들이 무병장수하게 하자는 것이 자신의 결심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공장 마크 도안을 잘 형성할 때 대한 문제, 산소병들의 제품 이름과 병원 이름을 써놓을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작은 세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복원 산소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으로 알고 우리 인민들이 기뻐한다는데 이런 공장을 나라의 여러 지역들에 일도 세우자고 하시며 은정 깊은 조치도 취해 주셨습니다. 염해일 책임기사는 친근한 어버이의 사랑의 자욱은 복원 산소 공장이 훌륭히 완공된 후에도 또다시 새겨졌다고 격정 속에 얘기했습니다. 2016년 9월 14일 현대적으로 일도선 우리 공장을 또다시 찾아오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 전경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며 복원 산소 공장은 비록 크지 않지만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작고도 큰 공장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현대적인 복원 산소 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질 좋은 의료용 산소를 꽝꽝 생산하여 병원들에 보내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을 위한 보람 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즐겁다고,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공장에는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에 별도 따오고 도로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조선노동당의 인민사랑, 인민들에 대한 멸사복무 정신이 집약되어 있다는 뜻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원 산소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당의 인민관이 뜨겁게 어려있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은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의료용 산소의 질을 어떤 높이에서 보장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준 고귀한 가르치심이라고 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 공장에서는 의료용 산소의 질을 확고히 담보하는 데 벌을 받고 생산 투쟁을 벌여 지금까지 평양시내 100수십 개 치료 예방 기관들에 연 1만 수천 차에 걸쳐 의료용 산소를 생산 공급하여 환자 치료에 이바지하였습니다. 현재 공장에서는 인재와 과학기술을 단위 발전의 무기로 틀어지고 자체의 기술 역량을 튼튼히 꾸리는 사업과 과학기술력을 제고하는 사업을 군기 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의 은정 속에 전국 각지의 일도선 복원 산소 공장들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제일 중대사로 여기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질 좋은 의료용 산소를 더 많이 생산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투쟁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력히 다지자.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세를 백배하여 올해 투쟁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자.
광주광년의 제8기 제9차전원이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용량을 총집중해서 모내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해남도의 농업근로자들이 한해농사에서 중요한 영농공정인 모내기를 최적기의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모내기를 적극 다그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쟁 열풍 속에 법적인 모내기가 현재 마감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더농군맹위원회에서는 모든 시군들에서 농군맹 직계 해설 강사들로 허전 경제 선동비를 모아가지고 모내기 현장들 마다에서 집중 경제 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재령군 김지원 농장과 북지 농장들에서 모내기가 결수된 데 이어 오한의 모든 농장들에서 모내기를 좁게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 열풍 속에 모내기를 끝낸 단해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기어이 다사업을 이룩할 일이 많고 분기에 나선 안주시 남칠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총력을 다해서 모내기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변모 비배 관리를 알심 있게 해서 실한모를 키워낸 이들은 공정 간 맞물림을 잘하고 모내는 기계들의 만가도를 보장해서 모내기를 일정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장에서는 용량 냉상물을 70% 정도 받아주는데 확실히 원그룹 품목보다 우울한이 눈에 띄게 알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비닐 방막을 비롯한 육농자재가 절약되고 모판 관리와 모뚝에서 많은 노력이 절약되었습니다. 개성시 농촌경기위원회 의포 농장에서는 농산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것을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틀어지고 모내는 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작업반에서는 올 20일부터 모내기를 본격적으로 들어왔는데 올해는 보름 앞당겨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훨씬 앞당기자고 하니까 영양모를 60% 이상 도입하고 기계 모내기 비중을 농장에서는 정치 사업을 앞세우고 농업근로자들의 애국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 작업반별, 분조별 상호지 경쟁을 조직해서 모내기를 결석했습니다. 제품의 질 제고와 품종 확대에 힘을 놓을 때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새 제품 개발과 품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양 화장품 공장에서 세계적인 발전 추세와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제품의 다정화, 다양화를 실현하는 데 주되는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이 다기능성 프레임을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제품들이 우리가 이번에 새로 개발하여 내놓은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장에서는 천연적이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화장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를 보다 세분화해서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에 기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들은 미백 효과와 로화 방지, 자외선 방지 기능이 다 같이 첨부된 여러 종의 다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했으며 과학 연구와 생산을 최대한 밀착시켜서 새 제품의 질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양 일용품 공장에서는 최근에 생산 공정을 새롭게 개조해서 수지 바닥 깔판을 비롯한 수지 제품들을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공장에서는 그 경험의 토대에서 과학연구부문 연구사들, 대학 교원들과의 연계 밑에 질 제거와 관련한 기술혁신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서 생산 활성화의 전망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동강 식품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장의 1호기 생산공정이 식품안전관리책에 인증을 받았고 이 초고추정과 쌀고추정을 비롯한 공장의 고위 모든 제품들이 251 제품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우리 공장 제품은 다 발효 제품인 것만큼 발효 관장도 그 고유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연 숙성과 고온분해 두 가지 생산 방식을 결합시켜서 구치를 더 높였습니다. 해마다 10여 가지 새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데 새로 개발된 제품들을 251 제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함께 밀고추장을 비롯한 기초식품의 가지수를 누리고 그 질을 원만히 보장해서 공장의 모든 제품들을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인증 제품으로 만들자고 합니다. 강계 운합 희복공장에서 여러 생산 공정들을 실종에 맞게 정비 보강하고 기능공 대우를 누리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해서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특히 기능공 양성 사업을 방법론 있게 진행하면서 작업반별, 기대별 사회주의 경쟁을 의의 있게 조직해서 종업원들의 높아진 요리가 질 제거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방의 평범한 소학교에서 당의 교육 혁명 방침을 높이 받들고 교육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사회주의 애국공로자 사리원시 운하소학교 교장인 김희경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리독성 황해북도 특파기자가 김혜경 선생님을 취재했습니다. 이곳 학부형들의 말에 의하면 사리원시 운하소학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문이 크게 나지 않은 평범한 학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혜경 선생님이 교장으로 일해오는 최근 5년 사이에 도적으로 학생들의 실력이 제일 높은 학교, 전국적으로 10대 최우수 교원을 2명이나 배출한 유일한 학교로 됐습니다. 40여 년을 이 교단에 서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장 선생님처럼 누구보다도 당의 교육 정책에 민감하고 새로운 안목으로 진취성과 창조성이 대단히 풍부한 그런 일꾼을 전 처음 보았습니다. 교육자 가정의 김혜경 선생님은 20살에 사리원시 원주소학교에서 교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학교 성적이 제일 뒤떨어진 1학년 학급을 자진해서 맡았었는데 첫 수업 시간에 자기를 바라보던 학생들의 맑은 눈동자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학생들을 훌륭히 키우는 것, 바로 이것은 조국이 교육자들에게 준 성스러운 임무였습니다. 소학교 교육을 한 시절 지식을 가로치는 실무적인 사업으로가 아니라 조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숭고한 애국사업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는 학급 학생들을 1년 만에는 학교 쪽으로 성적이 제일 우수한 모범 학생들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김혜경 선생님은 38살에 사리원시 운하소학교 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어린 새싹을 품들여 키워야 아름드리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듯이 인생의 첫걸음을 떼는 소학생들을 잘 키우는 것은 먼 훗날 무엇으로서도 대신하거나 보상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교육사업의 첫 공정이었습니다. 김혜경 교장 선생님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모든 교원들에게 높은 요구성을 제기했습니다. 한 개 학교에 국한되는 교육이 아니라 전국의 소학생들의 교육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새로운 교육 방법들을 창조하자. 그래서 그는 교무행정사업으로 늘 시간이 모자랐지만 새로운 교육 방법을 창조하기 위해 참고서와 논문 집필을 어느 하루도 더딘 적이 없었고 교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밤늦도록 진행한 교수 합평에만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새로운 실력 평가 방법을 내놓았을 때 교원들 모두가 놀랐댔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실력에 맞는 문제를 자체로 선택한다든가 그리고 교원이 문제를 제시하는 그가 내놓은 실력 평가 방법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학생들이 제시된 시험 문제들 가운데서 자신 있는 문제들을 선택해서 푸는 부류 선택 시험 방법, 제시된 주제에 따라 누가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문제 작성형 시험 방법은 학생들의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는 데서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교육 내용과 방법을 더 구체화, 다양화, 실용화할 때 대한 당의 교육 정책을 관철하는 과정에 김혜경 교장 선생님이 집필한 수학 응용 문제집 하나를 풀면 둘, 셋을 알 수 있다는 전국적으로 소학교 학생들의 과외 수업에 널리 이용돼서 그들의 지능 발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교육 방법과 관련해서 발표한 11건의 논문들 중 5건이 현재 전국의 소학교들에서 수업에 도입됐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이러한 높은 요구성과 이신작직의 깊은 실력 제고에 된 바람 속에
이 학교의 모든 교원들이 세교수 방법 등록증 소유자, 세교수 방법 도입증 소유자의 영위를 지녔고 교원 대부분이 10월 8일 모범 교수자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김혜경 교장 선생님의 모습에서 교육사업은 양심이고 헌신이며 애국이라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조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들을 깡그리 바쳐가는 이 땅의 무수한 애국자들, 교원 혁명가들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교육자가 되기 전에 참된 애국자가 되어 학생들의 마음속에 애국의 씨앗을 뿌려주고 애국의 정신을 심어주는 이런 교육자들이 있어 조국과 혁명의 100년 지계가 담보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 빗긴 스승의 모습은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첫 걸음을 내디딘 소학교 학생들을 친자식처럼 여기며 어머니다운 품성으로 그들의 성장의 고임돌이 되어준 사리원시 운화소학교 선생님들의 모습은 이곳 학생들의 마음속에 가장 뜻깊은 추억으로 생생히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토록 남다른 긍지와 보람, 끝없는 영예를 안고 오늘도 사회주의 애국공로자인 김혜경 선생님은 교정의 종소리를 높이 울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26일 레바논 남부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무인기들이 이 지역 상공에서 미사일들을 발사해서 5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한 11개 도시와 마을에 75발의 포탄을 퍼부어서 많은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초일에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공습과 포격으로 레바논에서는 492명의 사망자가 났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재해성 이상기후들이 더욱 빈번해져 인간의 생존과 사회경제 활동에 파국적인 효과를 몰아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엘니뇨 현상까지 겹쳐 기온이 걷잡을 수 없이 치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유럽동맹의 기상정보기관이 전한 데 의하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세계 평기온은 1.61도씩 상승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최근 일기 조건이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 데 대해 분석평가하면서 많은 지역의 날씨가 동시에 나빠진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온과 열파, 가물, 폭우, 폭풍 등 재해성 이상기후들이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에 들어와서 첫 5일 동안에만도 70개 나라와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에서 밤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고 고온이 지속되는 현상과 폭우 등의 이상기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재해성 이상기후들이 그칠 새 없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기온 상승으로 안데스 산줄기에 있던 마지막 빙하가 완전히 사라짐으로써 이 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빙하가 사멸된 나라로 됐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2024년이 기후재난의 해로 될 것이라는 불안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라고 하면서 이제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으며 온실효과 가스 배출을 대폭 줄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오래 사는 나무종의 하나로 알려진 붉은 왕삼나무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산지가 북아메리카인 붉은 왕삼나무는 수명이 3,000여 년이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붉은 왕삼나무의 높이는 85m이며 2200년 자란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붉은 왕삼나무가 최근 년간 기후변화의 후가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나무 점벌레가 성행하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조사한 데 의하면 지난 2020년과 2021년 두 해 동안에만도 기록적인 산불로 세계적인 붉은 왕삼나무의 20%에 달하는 1만 5천여 그루가 타버렸다고 합니다. 한편 나무 존벌레도 붉은 왕삼나무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 연구사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매일 종합 비타민을 복용시킨 노인들이 복용하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서 기억력 측정 시험에서 우수했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이번 연구 결과에 의해서 노인들이 매일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면 기억력 감퇴를 2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매우 큰 발견으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종합 비타민 복용이 노인들의 기억력을 유지하고 기억력 감퇴를 지연시킬 수 있는 안전하고 적합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측된 기상 상태를 보면은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렸습니다. 대간과 위원, 처선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영향으로 북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량강도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 라선시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약한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0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안변 지방으로서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어서 저녁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바람 방향만 다를 뿐 이 해상 활동에는 유리하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 북동풍이 불겠는데 함경북도 해상에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보다 좀 세게 부릅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약하게 불다가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점차 세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6월 2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1일이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선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월 1일에는 조선 동해에 있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북부 내륙과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소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일에는 북부 지역에 있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일부 기간이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